새벽 4시 지우야! 고급 술집에 불이 꺼진 홀. 지우! 한 여자가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고 있습니다. 등에는 아이가 엎여 있었어요. 작은 몸이 엄마 등에서 잠들어 있었죠. 여자는 천천히 아이를 내려놓았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조심스럽게 눕혔어요. 그리고 다시 걸레를 들었습니다. 그때 거리를 지나던 검은 세단이 급정거했습니다. 차 세워. 뒷좌석에 중년 남자가 소리쳤어요. 차에서 뛰어내린 그는 유리창에 얼굴을 붙였습니다. 안을 들여다보던 그의 눈이 커졌어요. 청소하던 여자가 아이를 다시 업으려는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여자의 얼굴이 굳었어요. 공포가 스쳤죠. 이내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안고 뒷문으로 달려갔어요. 지우야, 지우야. 남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목 놓아 울었습니다. 평범해 보이지만 결코 평범하지 않은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이야기는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강태준, 27살. 중견 제약회사 대표의 외아들이었습니다. 그는 한 여자를 만났어요. 한지우, 29살. 회사원이었습니다. 1년을 사귄 끝에 태주는 말했어요. 결혼하고 싶어요. 아버지 강우진은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5년 전 기록이 없었습니다. 학력, 경력, 주소, 모든 것이 5년 전부터 시작됐어요. 뭔가 숨기고 있어. 우진은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허락했어요. 대신 며느리를 믿지 않았죠. 결혼식 날 우진은 지우를 차갑게 대했습니다. 지우는 느꼈어요. 시아버지의 의심을. 결혼 6개월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태주는 회사 회계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이상한 거래 내역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장부를 뒤졌어요. 패턴이 있었습니다. 매달 같은 방식으로 돈이 빠져나갔죠. 송금 결제자를 확인했습니다. 박민서, 사촌 동생이었어요. 태주는 민서를 찾아갔습니다. 이게 뭐야? 서류를 던졌어요. 횡령이잖아. 민서가 입을 열었습니다. 형이 모르면 되는 일이었어요. 조용히 하세요. 아버지한테 말할 거야. 태준이 돌아섰습니다. 민서의 얼굴이 차갑게 식었어요. 그날 밤 태준은 늦게까지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밤 11시 퇴근길에 올랐어요. 지우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지금 출발했어. 30분 후에 도착할게. 조심히 와요. 사랑해. 택시를 잡았습니다. 비가 내렸어요. 교차로를 지날 때였습니다. 파란불이었죠. 왼쪽에서 검은 차량이 달려왔습니다. 브레이크 소리, 충격. 구급차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택시기사는 가벼운 부상이었지만 태주는 달랐어요. 보호자분 유감입니다. 새벽 2시 지우가 도착했을 때 태주는 차가운 시신이었습니다. 하얀 천을 걷었어요. 태준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영서야, 일어나. 대답은 없었어요. 지우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배를 감쌌어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뱃속에 2달 된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것을. 장례식장이 차려졌습니다. 지우는 혼자 빈소를 지켰어요. 이틀째 되던 날 강우진이 들어왔습니다. 영정 앞에 섰다가 지우를 돌아봤어요. 당신, 정체가 뭐요?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5년 전 기록이 없다며? 우리 아들, 당신 때문에 죽었어. 지우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집도 재산도 상속 안 합니다. 당신 거 하나도 없어요. 우진이 돌아섰어요.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시오. 그날 밤 지우는 짐을 쌌습니다.
배에 손을 올렸어요. 임신 사실 말하면 시아버지가 더 조사할 거야. 내 과거가 밝혀지면 모두 위험해. 지우는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어요. 3년이 흘렀습니다. 반지하 단칸방. 지우는 홀로 아이를 낳았어요. 진통이 왔을 때 옆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비명을 참으며 스스로 아이를 받아냈어요. 여자아이였습니다. 서연아. 태중과 똑같은 얼굴이었어요. 낮엔 편의점, 밤엔 청소. 아이를 업고 일했습니다. 아이 때문에 손님 불편해하면 어떡해요? 편의점 사장이 인상을 찌푸렸어요. 죄송합니다. 지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밤 11시 청소 일을 시작했어요. 고급 술집이었습니다. 서연이를 등에 업고 바닥을 닦았죠. 어느 날 서연이가 쓰러졌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심장에 문제가 있습니다. 선천성 심장 질환이에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수술이 필요합니다. 비용이 얼마나? 3천만 원 정도입니다. 지우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통장엔 100만 원도 없었습니다. 대출을 알아봤습니다. 모두 거절당했어요. 신용불량이었거든요. 친구들한테 연락했습니다. 미안해, 지우야. 나도. 괜찮아. 전화를 끊고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형수님, 저 민서예요. 지우는 숨이 막혔습니다. 서연이가 아프다고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무슨? 수술비 3천만 원, 제가 드릴게요. 지우는 말을 잃었어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아버지한테 절대 나타나지 마세요. 서연이 존재도 비밀로 하시고요. 왜 이러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알면 또 조사하실 거예요. 형수님 과거까지. 거절하시면 어쩔 수 없죠. 하지만 서연이는 생각해 보세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지우는 병실로 돌아갔어요. 서연이가 작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엄마. 응, 서연아. 아파. 서연이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지우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그날 밤 청소일을 나갔어요. 새벽 4시 술집 홀을 닫고 있었습니다. 문득 유리창 밖이 보였어요. 검은 세단이 서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누군가 이쪽을 보고 있었어요. 지우는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시아버지. 차 문이 열렸어요. 강우진이 내렸습니다. 유리창에 얼굴을 붙였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지우는 서연이를 꽉 안고 뒷문으로 달렸어요. 지우야. 우진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골목으로 달렸어요. 한참 후에야 멈췄습니다. 뒤를 돌아봤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주저앉아 서연이를 안았어요. 괜찮아, 서연아. 엄마가 지킬게. 하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선천성 심장 질환이에요. 수술이 필요합니다. 비용이 얼마나? 3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지우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3천만 원. 지금 통장엔 100만 원도 없었어요. 언제까지 수술해야 하나요? 빠를수록 좋습니다. 늦어지면. 의사는 말을 흐렸습니다. 지우는 대출을 알아봤어요.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신용불량이었거든요. 친구들한테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3천만 원은 너무 큰 돈이었어요. 미안해, 지우야. 나도 형편이. 괜찮아. 연락해줘서 고마워. 전화를 끊고 지우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떡하지? 어떻게?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형수님, 저 민서예요. 지우는 숨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제 번호를?
형수님 사정 들었어요. 서연이가 아프다고요. 무슨 소리예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민서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수술비 3천만 원 제가 드릴게요. 지우는 말을 잃었어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아버지한테 절대 나타나지 마세요. 서연이 존재도 비밀로 하시고요. 왜 이러시는 거예요? 형수님을 위해서예요. 아버지가 알면 또 조사하실 거예요. 형수님 과거까지. 지우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거절하시면 어쩔 수 없죠. 하지만 서연이는 민서가 말을 끊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연락 기다릴게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서연이가 작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엄마. 응, 서연아. 지우는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파? 조금. 서연이가 웃으려 했지만 얼굴이 창백했어요. 지우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어떡하지? 그날 밤 지우는 청소 일을 나갔습니다. 새벽 4시 술집 홀을 닫고 있었어요. 문득 유리창 밖이 보였습니다. 검은 세단 한 대가 서 있었어요. 차 안에서 누군가 이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본능적으로 느꼈어요. 시아버지. 차 문이 열렸습니다. 강우진이 내렸어요. 지우는 서연이를 꽉 안았습니다. 우진이 유리창에 얼굴을 붙였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지우는 뒷문으로 달려갔어요. 지우야. 우진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골목으로. 숨이 찼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들키면 안 돼. 서연이를 빼앗길지도 몰라. 한참을 달려서야 멈췄습니다. 뒤를 돌아봤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지우는 주저앉아 서연이를 안았어요. 괜찮아, 서연아. 엄마가 지킬게. 하지만 지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우진은 차에 앉아 한참을 있었습니다. 비서한테 연락해. 저 여자 알아보라고. 누구를 말씀이십니까? 한지우. 그리고 아이 생년월일도. 다음 날 비서가 보고서를 들고 왔어요. 한지우 씨 현재 반지하 거주. 편의점과 청소로 생계 유지 중입니다. 우진은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아이는 강서연 3살. 생년월일이 태준 씨 사망 6개월 후입니다. 우진의 손이 멈췄어요. 임신 기간을 계산하면 태준 씨 생존 당시 임신 상태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류가 떨어졌습니다. 우리 손녀. 그때 전화가 울렸어요. 민서였습니다. 아버지, 형수님 찾으셨다고요? 내가 어떻게? 급히 올라가겠습니다. 10분 후 민서가 들어왔어요. 아버지, 그 여자 찾으시면 안 됩니다. 왜? 형수는 산업 스파이였어요. 뭐? 민서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지우가 누군가와 만나는 사진들. 경쟁사와 접촉 기록입니다. 형이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사고가. 나가. 아버지, 나가라고. 민서가 나간 후 우진은 서류를 다시 봤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사진들이 너무 자기적이었어요. 우진은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 국장님, 저 강우진입니다. 한지우라는 사람 좀 알아봐 주시겠습니까? 국정원 인맥이었어요. 한지우? 잠깐만요. 키보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이 사람. 우리 쪽 사람이었어요. 블랙 요원. 우진은 숨이 막혔습니다. 블랙 요원? 특수 임무 수행하는 요원이죠. 5년 전 은퇴했습니다. 왜 은퇴했습니까? 마지막 임무 중 사고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건 비공개예요. 그 후 은퇴 신청했고요. 전화를 끊고 우진은 생각했습니다. 스파이가 아니었어.
나라를 지킨 사람이었구나. 그럼 민서가 거짓말을? 우진은 3년 전 사고 기록을 꺼냈어요. CCTV 영상을 요청했습니다. 일주일 후 영상이 도착했어요. 검은 차량이 신호를 무시하고 돌진하는 장면. 차량 번호를 확대했습니다. 우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회사 차량, 민서가 쓰는 차량이었습니다. 민서가 우리 아들을. 우진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서연이 상태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안에 수술해야 합니다. 지우는 주저앉았어요. 일주일, 3천만 원을 구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서가 병원 로비에 나타났어요. 형수님, 지우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도와드리러 왔죠. 민서가 봉투를 꺼냈어요. 3천만 원. 현금입니다. 조건은 아버지한테 절대 나타나지 마세요. 그리고 이 돈 받으시면 서연이 데리고 멀리 가세요. 왜요? 아버지가 알면 또 조사하실 겁니다. 지우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내일까지 생각하세요. 민서가 일어났습니다. 거절하시면 서연이가 어떻게 될지 모르죠. 협박이에요? 걱정입니다. 민서가 나갔어요. 그날 밤 우진은 경찰을 만났습니다. 3년 전 사고 재수사 부탁합니다. CCTV 영상을 보여줬어요. 차량 번호 확인됩니다. 내일 소환하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서가 다시 왔습니다. 결정하셨어요? 지우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시간 없으세요. 서연이 수술 내일이잖아요. 민서가 봉투를 밀었습니다.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우가 입을 열었어요. 태준 오빠 죽인 거 당신이죠? 민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사고 당일 검은 차, 회사 차량이었죠? 민서는 침묵했어요. 그리고 웃었습니다. 증명할 수 있어요? 증거 없으면 헛소리죠. 민서가 다가왔어요. 증거 찾으려 하시면 서연이가 위험해질 수도 있어요. 감히 아무도 모르게 사라지는 건 어렵지 않아요. 이 새끼가. 지우가 민서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우리 딸한테 손 떼면 죽여. 민서가 손을 떼어냈어요. 형수님도 무서운 분이시네요. 역시 국정원 출신답게. 지우는 얼어붙었습니다. 어떻게? 다 알아요. 블랙 요원이었죠? 그런 분이 왜 이렇게 사세요? 민서가 웃었어요. 아, 마지막 임무 때 일이 있었죠? 그래서 서연이가. 닥쳐. 지우가 소리쳤습니다. 민서는 봉투를 두고 일어났어요. 내일 오전까지 연락 주세요. 그가 나갔습니다. 지우는 주저앉아 울었어요.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우진이 서 있었어요. 며느리. 지우는 우진을 봤습니다. 왜 여기? 우진이 다가왔습니다. 미안하오. 늦었소. 왜 여기 계세요? 지우가 물었습니다. 당신을 찾고 있었소. 우진이 다가왔어요. 민서 만났소? 어떻게? 다 알고 있소. 우진은 앉았습니다. 지우 씨, 할 말이 있소. 3년 전 장례식장에서 한 말. 미안하오. 당신을 의심해서 그런 게 아니었소. 지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당신이 국정원 출신인 거 알고 있었소. 지우는 숨이 막혔어요. 태준이가 결혼하기 전에 조사했소. 블랙 요원. 나라를 위해 싸운 사람. 그럼 왜? 태준이가 죽고 회사에서 이상한 일이 생겼소. 민서를 의심했지만 확신이 없었죠. 우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조사하는 동안 당신이 위험할 수 있었소. 그래서 멀리 보냈소. 방법이 틀렸어요. 알고 있소. 손녀가 있는 줄도 몰랐소. 정말 미안하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경찰이 들어왔어요. 강우진 회장님?
박민서 씨 체포했습니다. 동행 부탁드립니다. 경찰서로 갔어요. 조사실에 민서가 앉아 있었습니다. 수갑이 채워져 있었죠. 아버지, 내가 내 아들을 죽였구나. 우진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CCTV 다 확인했다. 내 차량이었어. 민서는 고개를 떨구었어요. 왜? 형이 회사 비리를 알았어요. 횡령한 거 들켰고 아버지한테 말하려 했어요. 그래서 죽였어? 전 후계자가 되고 싶었어요. 우진이 민서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이 새끼가 경찰이 말렸어요. 평생 감옥에서 썩어라. 밖으로 나왔습니다. 우진이 따라왔어요. 이제 끝났소. 지우 씨, 우리 손녀 좀 보게 해주시겠소? 지우는 우진을 봤어요. 아버님은 혈육 아니면 인정 안 하실 거 아니에요? 무슨 소리요? 서연이는 태준 오빠 친딸이 아니에요. 우진은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태준 오빠는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선택했죠. 지우가 눈물을 흘렸어요. 그래도 손녀라고 인정하실 건가요? 우진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무슨 뜻이요? 말 그대로예요. 서연이는 태준 오빠 피를 받지 않았어요. 지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국정원 마지막 임무 때 사고가 있었어요. 사고? 조직 범죄 잠입 수사 중 신분이 노출됐어요. 구출되긴 했지만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과정에서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우진은 숨이 막혔습니다. 임신을 했어요. 조직은 은퇴를 권유했고 전 받아들였죠. 그럼 태준이는 1년 후 만났어요. 교제 6개월 모든 걸 고백했습니다. 지우가 눈물을 흘렸어요. 태준 오빠는 그래도 괜찮다고 했어요. 아이 낳고 싶으면 자기가 아빠 하겠다고. 우리 아들이 진짜로 그랬어요. 결혼 전에 유언장까지 썼어요. 서연이를 친딸로 인정한다고. 우진은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뭘 한 거야. 아버님은 몰랐잖아요. 그래도 우진이 고개를 떨구었어요. 임신한 며느리를 쫓아낸 거잖아. 손녀를, 우리 손녀를. 다음 날 서연이 수술이 예정됐습니다. 우진이 수술비를 냈어요. 지우는 거절했지만 우진은 고집했습니다. 내 손녀 수술비쯤은 내가 내야지. 하지만 혈육 아니라고 했소? 우진이 지우를 봤어요. 상관없소. 우리 아들이 선택한 아이인데.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우진과 지우는 수술실 밖에서 기다렸어요. 3시간이 지났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의사가 나왔습니다. 수술 잘 됐습니다. 정말요? 지우가 벌떡 일어났어요. 네. 걱정하셨죠? 혈액형이 특이해서. 혈액형? 우진이 물었습니다. RH-AB형이에요. 매우 희귀하죠. 우진은 얼어붙었습니다. RH-? 네. 그래도 수혈 잘 됐습니다. 의사가 들어갔어요. 우진은 지우를 봤습니다. 지우 씨, 서연이 혈액형이. 알아요.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유전적으로 불가능하죠. 태준 오빠는 RH 플러스 O형이었어요. 전 O형이고. 그럼 서연이 친아버지 혈액형이 그랬나 봐요. 전 모릅니다. 우진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래도 괜찮소? 예. 우리 아들이 목숨 걸고 지키려 한 아이인데 혈육이 아니면 어떤가. 우진이 지우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 손녀요. 지우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회복실로 갔어요. 서연이가 누워 있었습니다. 우진은 천천히 다가갔어요. 우리 손녀.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미안하구나. 늦어서. 서연이가 눈을 떴어요. 할아버지? 그래, 할아버지란다.
진짜? 응. 이제 할아버지가 지켜줄게. 서연이가 웃었습니다. 우진은 눈물을 흘렸어요. 일주일 후 서연이는 퇴원했습니다. 우진은 지우와 서연이를 집으로 초대했어요. 우리 집에서 지내시오. 제발, 아버님, 혼자 반지하에서 살게 할 순 없소.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짐을 챙기러 반지하로 갔어요. 우진도 따라왔습니다. 이렇게 좁은 곳에서 우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우는 짐을 정리하다가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요? 태준 오빠가 남긴 거예요. 상자를 열었어요. 편지 한 통과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편지? 네. 결혼 전에 받았어요. 무슨 일 생기면 열어보라고. 우진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습니다. 봉투를 열었어요. 태준의 글씨였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 편지를 쓴다는 건 아마 제게 무슨 일이 생겼다는 뜻일 겁니다. 우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서연이는 제 피를 나눈 딸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선택한 딸입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지우는 나라를 지키다 다쳤습니다. 그 상처 위에 또 상처를 주지 말아주세요. 우진은 계속 읽었어요. 서연이를 사랑해주세요. 혈육이 아니어도 제 딸입니다. 그게 가족 아닐까요? 아버지, 민서를 조심하세요. 회사에서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제가 조사 중인데 혹시 제게 무슨 일 생기면 민서를 의심해 보세요. 우진은 편지를 내려놓았어요. 우리 아들이 다 알고 있었구나. 상자 안에 또 다른 서류가 있었습니다. 유언장이었어요. 강서연을 내 친딸로 인정합니다. 모든 보험금과 재산의 수익자는 강서연입니다. 날짜를 봤어요. 결혼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결혼 전에 이미 우진이 흐느꼈습니다. 우리 아들이 얼마나 사랑했으면. 지우도 울었어요. 태준 오빠는 좋은 사람이었어요. 내가 그런 아들을 키웠으면서 왜 며느리는 못 믿었을까? 우진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우야, 정말 미안하다. 일어나세요, 아버님. 아니야. 용서를 구해야 해. 우진이 고개를 숙였어요. 3년 동안 너희를 그렇게 만든 게 나야. 손녀가 폐지 줍는 엄마 보면서 자란 게 다 내 잘못이야. 아버님,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지우는 우진을 일으켰습니다. 아버님도 몰랐잖아요. 그리고 태준 오빠가 바랐던 게 이거예요. 뭐? 가족이 화해하는 거요. 지우가 편지를 가리켰어요. 태준 오빠는 우리가 언젠가 이해할 거라 믿었어요. 우진은 며느리를 안았습니다. 고생했다. 정말 고생 많았어.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서 서연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그래, 우리 서연이. 우진이 서연이를 안았습니다. 이제 할아버지가 평생 지켜줄게. 진짜? 응. 약속이야. 서연이가 웃었어요. 지우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벽에 태준의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오빠, 고마워요. 우리 가족 만들어줘서 3개월이 지났습니다. 넓은 거실에 웃음소리가 가득했어요. 할아버지 말 타기. 서연이가 우진의 등에 매달렸습니다. 그래, 탄다. 우진이 바닥을 기어갔어요. 더 빨리. 부엌에서 지우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저녁 됐어. 손 씻어. 네. 서연이가 화장실로 뛰어갔어요. 우진이 부엌으로 왔습니다. 며느리 도와줄까? 괜찮아요. 다 됐어요. 요즘 서연이 살 올랐어. 밥도 잘 먹고요. 다행이야. 우진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지우야, 행복하니? 네. 행복해요. 미안해. 3년을. 이제 그만하세요.
과거는 과거예요. 지우가 우진의 손을 잡았어요. 고맙다.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우진, 지우, 서연이. 할아버지, 맛있어. 그래, 많이 먹어. 따뜻한 저녁이었어요. 식사 후 지우는 거실을 정리했습니다. 벽에 걸린 태준의 사진이 보였어요. 오빠, 우진이 옆으로 왔습니다. 보고 싶어요. 나도 그래. 하지만 태준이가 원했던 거 잃었어. 우리 가족이 됐잖아. 서연이가 뛰어왔습니다. 엄마 아빠 사진이야? 응. 아빠 잘생겼다. 아빠는 천사가 됐어.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셔. 진짜? 아빠 사랑해. 서연이가 사진에 뽀뽀했습니다. 우진은 눈물을 닦았어요. 우리 잘 살고 있어, 오빠. 밤이 깊었습니다. 서연이를 재우고 지우는 거실로 나왔어요. 우진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님 안 주무세요? 민서 재판 다음 주래. 30년은 받을 거야.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우야, 너한테 빚진 것 같아. 3년 동안 혼자. 이제 괜찮아요. 서연이 있고 아버님 있고 이게 가족이잖아요. 가족. 그래, 피가 아니라 선택으로 만든. 태준 오빠가 가르쳐 준 거예요. 우리 아들이 대단한 놈이었어. 다음 날 아침 햇살이 거실을 비췄습니다. 서연이가 우진 옆에서 잠들어 있었어요. 지우가 그 모습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지우는 태준의 사진을 봤습니다. 오빠 고마워요. 가족이 뭔지 가르쳐줘서. 이제 우리 잘 살게요. 편히 쉬세요. 사랑해요.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따뜻한 아침이었어요. 새로운 가족의 시작이었습니다. 가족은 피가 아니라 선택과 사랑으로 만들어집니다.